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실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벌써 주말 앞둔 금요일인데 네. 미증시가 혼조로 마감을 했고 우리 어제 시장도 다소 약했어요. 네. 상위 종목은 많았는데 일단 2차 전지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큰 그렇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에 털어낼 거 다 털어내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뭐 에코프로 조금 있다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어저께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오너 리스크 장 후반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때문에 또 시장 분위기를 확 망쳐버렸는데 이번 주 어찌 보면 월화수목 4일 내내 지금 양시장이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개별 종목들의 이제 수급 심리는 오히려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크로 이슈가 좀 완화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도 미국의 이제 PPI 발표됐는데 2021년 1월 이후로 상승폭이 지금 최저치였다. 이게 물가는 확실히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 제가 항상 이런 표현 쓰거든요. 금리 동결은 이제 피봇의 시작이다. 오. 하반기 어느 즈음엔가는 분명히 연준이 또 말을 바꾸고 저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만 믿고 계속 미국 경제 이제 연착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 충격들 지금 지역은행들 막 파산하고 있고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지금 계속 망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이슈가 뭐 나쁜 상황이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삼성전자만 딱 제외해놓고 나면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지금 오히려 증가했다.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기업들이 경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닥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오늘도 적극적인 또 매수 전략을 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을 이용하자. 그래서인지 일단 실적에 크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 장 마치고 네.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했어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실적을 보니까요. 이게 뭐 잘 나온 정도가 아니고 네. 역시나 이 블랙핑크의 효과가 정말 좀 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시간 외에서 엔터주, 네. 거기에 또 화장품주까지 일제히 또 급등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터 화장품 업종이 어저께 이제 일단 화장품 업종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이틀 전부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잉그루드랩도 같이 그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캐치해내야 되냐면 화장품 업종이 다 좋지 않아요. 지금 다른 화장품 기업들 특히 중국 쪽이나 아시아 쪽에 사업하는 기업들 실적 다 어닝 쇼크거든요. 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에서 지금 사업하는 화장품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잉그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제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쪽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에 뭐 화장품은 주로 이제 중화권에 이제 많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좀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미국 사람들도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색조 화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워낙 많이 좀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화장품 업종이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이 실제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120억 원 또 자본 조달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어저께 그렇군요. 또 시간의 시장에서 강하게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뭐 식약처에서도 화장품 기업들의 이제 수출을 직접 이제 나서서 돕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은 적어도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택이라든가 서현이와 개별 이슈 외에도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엔터와 화장품주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 속에서 시간의 특징주 중 관심 네. 가져볼 만한 종목은 따로 있을까요? YG엔터 조금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YG엔터 욕심 나나요? 네, YG엔터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을 좀 준비를 네. 해온 걸 지금 얘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YG엔터가 좋아요.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9% 네, 네. 급등했잖아요. 뭐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건데 이걸 제가 SM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려고 그래요. 오, 차트를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SM이 지금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 국내 이제 엔터 3사들 중에서 뭐 JYP, SM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총이 2조, 3조 원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저께 종가를 기준으로 보면 SM의 이제 시가총액이 2조 5,690억 원이거든요. 근데 SM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239억 원, 영업이익이 이제 183억이 나왔어요. 물론
183억도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비용, 법정 이제 뭐 네. 다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이제 조금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SM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아주 잘 나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YG엔터는 매출액이 1,575억에다가 영업이익이 무려 364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단순 계산해 보면 매출액은 SM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뒤처지지만 영업이익은 지금 거의 2배잖아요. SM이 네. 지금 183억,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YG엔터가 364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SM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조 5,690억, YG엔터는 1조 2,4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은 2배나 지금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와 관련된 이제 효과가 좀 반영이 됐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YG엔터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저께도 장 초반에는 한 3, 4% 정도 밀리다가 장 후반에 뭐 실적 얘기가 약간 소문이 난 건지 몰라도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거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까지도 9%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격차를 좀 좁히는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전에는 YG 플러스였죠. 호실적을 그렇죠. 발표했고 네. 이번엔 엔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오늘 계좌 후에도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특징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 네. 속에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 종목은 따로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뻔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하기로 YG 엔터테인먼트 강조를 했으니까 엔터 YG 쪽? 플러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럴 것 같아서 YG 플러스를 하려다가 틀었나요? 종목을 좀 바꿨어요. 네. 게임주로 좀 바꿨거든요. 오. 어차피 이게 엔터라든지 게임 이쪽이 넓게 보면 이제 좀 컨텐츠 뭐 이런 이제 업종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 업종 중에서도 실적이 대단히 좀 잘 나온 기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넥슨 게임즈를 시간의 특징주 중에서 한번 픽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넥슨 게임즈. 게임즈가 어저께 시간의 시장에서 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모회사 이제 넥슨이 1분기 때 뭐 어마어마하게 또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1분기 때 게임을 되게 많이들 하셨나 봐요. 매출액이 1조 원, 1조 1,000억을 지금 돌파를 했고 사상 최대 매출이고요. 더 놀랄 만한 거는 영업이익이 5,40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조 1,000억을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남는 게 이제 5,400억이었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했다는 얘기잖아요. 장사를 그만큼 잘했고 이 게임 기업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특히 크래프톤도 우리나라 이제 뭐 대장주, 게임주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크래프톤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좀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넥슨의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넥슨 게임즈도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한 127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 1분기가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에 이제 빠르게 좀 성공을 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넥슨 게임즈가 뭐 히트 2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그 총 쏘는 게임이죠. 서든 어택. 요런 이제 게임들이 이제 장기 흥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또 신작도 한 3개 이상 또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실적 호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될 수 있는 게임주니까요. 넥슨 게임주 오히려 뭐 YG 플러스라든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주 또 강하게 또 갭상승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오히려 좀 게임주로 조금 선회를 오히려? 해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실적을 계속 발표했는데요. 사실 부진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한 넥슨 게임즈가 시간 외에서 특징 탑픽이었고요. 그럼 넘어가서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하면서 어제 전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보니까 외국인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하나금융지주, 자동차도 있네요, 기아. 기관에도 자동차, 일단 현대그룹주가 대거 상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따로 있을까요? 요즘에 어쨌든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현대기아차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주가도 부릉부릉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테슬라랑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장화를 정말 좀 잘하고 있는 완성차 회사로 모든 이제 글로벌 이제 뭐 투자자들도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이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보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워낙 좀 인기가 좀 많았잖아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도 LG 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DI, SK온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아니 정작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가 만드는데 맞아요. 너무 이제 배터리 쪽에만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뭐 실적도 워낙 좀 잘 나왔고 이 전장화와 관련된 가치적인 성과와 또 정의선 회장의 어떤 뚝심 이런 것들이 이제 호평을 좀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리밸류에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뭐 잠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꾸준하게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월 달부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대차가 저점 대비하면은 지금 거의 뭐 한 35% 이상 약 한 4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5일선, 21선 이평이 워낙 지금 단단하게 지금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짧은 눌림목 이후에 또다시 이제 신고가, 또다시 신고가 이게 계속 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하반기 때 더 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수급 특징주는 단연 저는 현대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 탑픽은 현대차였습니다. 뭐 수출 지표에서도 부진함 속에 이 자동차가 또 호진을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탑픽이었고요. 그럼 코스닥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화면을 통해서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사들인 건 에코프로비엠이네요.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로봇주도 있고 SM과 엔터주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네.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요즘에 이게 시장에 약간 좀 그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빨리 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변경 상장해야 돼요. 덩치가 너무 많이 커졌기 많이 때문에 커졌어요.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포함하면은 지금 막 40조, 45조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등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코스닥 지수를 좀 왜곡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는 또 코스피 시장에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변경 상장도 저는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향후에 또 에코프로 그룹주 물론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자본 조달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본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시장으로 또 변경 상장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린 거고 어저께 장 후반에 이제 에코프로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죠. 이동채 전 이제 회장 지금 오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이제 구축이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오너 리스크가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오후장에 또 좀 쏟아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이제 하락 반전이 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11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주가 차익이에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이제 혐의 때문에 1심에서는 뭐 무죄였는데 이게 이제 번복이 된 거,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변호인단이 지금 뭘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장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정보 이용, 뭐 그다음에 횡령 배임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되는 게 절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사실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이제 구축이 좀 되어 있고 이사회의 어떤 경영 활동들이 이사회 중심의 이제 경영을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요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가에도 사실 뭐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됐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요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이제 3월 20일 날 갑자기 이제 검찰이 에코프로 압수수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3월 20일 날 주가 흐름이 어땠었냐면 마이너스 13%까지 빠지다가 장 끝날 때 플러스로 반전을 하고 끝났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40만 원에서 한 달 만에 80만 원까지 더블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이제 뭐 CEO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는 될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에 이제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단기간에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어제 오히려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버티다가 어제 다 손절을 했어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 매도를 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은 좀 주가 이제 반등을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점 매수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온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CEO 리스크, 뭐 오너 리스크와는 상관없이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뭐 수급 특징주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이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개인이 던졌지만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고려해서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눈여겨보자라고 탑픽 종목 짚었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산업 성장성까지 함께 실적도 좋았던 현대차가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네. 어제 사실 추격 저점에서 네. 로봇 괜찮다고 맞습니다. 감속기 기업이었죠. 네. SBB 테크가 탑픽 종목이었는데 어제 또 로봇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시장이 오후장에 이렇게 좀 고꾸라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로봇하고 버텨줬어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좀 잘 버텼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결국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제 업종들이 단순히 이제 테마가 아니라 국내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그 설비 투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 집약적인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뭐 노동력을 대체하는 이 로봇들에 대한 수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거다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잘 버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도 SBB 테크가 로봇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세게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2%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SBB 테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났어요.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도 차트 위치를 좀 분석을 해드렸지만 워낙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태고 현대차의 어떤 증설 투자, 신공장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기도 하면서 여전히 지금 로봇용 감속기 개발하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막강한 이제 후보 중에 하나가 SBB 테크다라는 거 감안을 좀 하시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뭐 최소 5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홀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혹시 지금 전략을 잡아도 좋을까요? 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린 건 이건 이제 단기간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로봇 종목들이 이제 다시 좀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뭐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6만 원, 7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어제 종가 4만 6천 원 정도 근처에서도 충분히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발표했던 SBB테크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일이었죠. 10일에 또 공략 종목이었던 큐브엔터. 네. 엔터주가 일단 흐름이 좋기 때문에 큐브의 엔터도 그 분위기를 탔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 후반에 엔터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다라는 네.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큐브엔터도 흘러내리고 있다가 오후장에 그냥 거의 8%가 넘는 이제 시세가 좀 붙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큐브엔터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작년 12월 달에 카카오 엔터하고 한 700억 원 이상 규모의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금이 이제 12월 달에 입금이 됐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220억이 넘게 1차분에 대한 이제 배분금이 이제 입금이 됐어요. 그게 이제 1분기 이제 매출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큐브엔터도 상당히 좀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주면은 큐브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좀 동반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27,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오늘 내일 중에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큐브엔터도 역시나 지금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큐브엔터도 다음 주가 이제 또 컴백이잖아요. 미니 6집 앨범 15일 날 이제 미니 6집 앨범이 이제 또 공개가 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진짜 잘 나오고 신작 이제 앨범 출시되고 이러면은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큐브엔터도 25,000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현재 접근 가능한 큐브엔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또 섹터 전략으로 가볼 텐데요. 추격 vs 저점. 어제는 또 저점 전략으로 로봇 네. 성공했어요. 네. 오늘은 추격하나요? 저점 매수 오늘도 공략하나요? 이제 저점 매수. 오늘 저점 이제 매수. 금요일이니까 저점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업종은 뭐 AI 업종
로봇 업종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AI 업종도 한번 이제 보셔야 된다. 지금 타이틀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구글링의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는 거. 지금 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급락한 디즈니. 이 디즈니와 좀 차별화되게 주가가 오히려 어저께도 거의 한 4, 5% 급등을 했고 오늘도 4, 5% 급등을 하면서 구글 알파벳 주가가 상당히 좀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어저께 이제 바드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챗 GPT의 이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아마 그게 반응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챗 GPT가 거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을 좀 선점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처럼 원래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이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했었어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했던 그게 다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딥마인드에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업력을 따져보나 그동안의 연구 개발의 성과를 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구글이 훨씬 더 좀 이 AI 시장에 좀 깊이 관여를 했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출시한 바드 특히 좀 기분 좋은 건 전 세계 동시에서 이제 출시를 하면서 특히 영어와 한국어를 가장 먼저 이제 언어 기반의 이제 그걸 AI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런칭을 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첨단한 이제 IT의 또 강국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트렌드에 좀 민감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개봉하는 것 상당히 많거든요. 가오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그 또 분노의 질주 또 개봉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봉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도 구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름대로 좀 기분이 좋은 이제 뉴스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전면적인 이제 서비스 오픈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좀 괜찮았다는 거죠. 그 시장의 반응은 결국 주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이 뭐 시총이 뭐 100조, 200조 되는 회사도 아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1000조가 넘는 회사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지 않을까. 오늘 뭐 장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뭐 YG라든지 뭐 큐브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제 호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좀 움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좀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용히 이제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바드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면 구글 렌즈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이미지로 답변하는 기능이 가능하대요. 제가 이걸 해보질 않았는데 아까 이제 구글링에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빙 검색보다는 구글 검색을 훨씬 많이 이제 이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빙 검색이 하루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된 검색 기능 자체가 정말 좀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파괴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히 검색을 하면 그 검색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뭐 뉴스라든지 정보,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이제 정보를 봐야 됐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이제 구글에다가 이거 좀 찾아줄래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검색 기능에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좀 될 거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형 챗 GPT를 이제 올해 안에 출시한다라는 거 이제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이미지로 묻고 답하고 또 이제 음원을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기술력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드를 공개할 때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같이 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술력과 검색력 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이제 결합이 좀 됐을 때 저는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또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어도비하고 포토샵 만든 어도비라는 회사하고 또 이제 협약을 좀 맺으면서 그 사실상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을 좀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바드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뭐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사실 초반에 이제 챗 GPT와 관련돼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어차피 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고 수주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자. 다음 주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딱 포트에 편입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점 전략으로 AI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절대 수익 20% 종목도 혹시 네. 이렇게 차곡차곡 빌드업한 AI 관련 기업일까요? 네, 서한앵커님 표현대로 이제 빌드업을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오늘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벌써 지금 목이 좀 갈라지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다 왔거든요. 앞서 제가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졌잖아요. 네.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마음 AI라는 종목이에요. 이 마음 AI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의 챗 GPT 관련된 수혜주로 더 이제 부각이 좀 됐었는데 실컷 지금 바드 얘기하고 나서 왜 마음 AI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하느냐 알파벳이 구글이 승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일 때는 파일을 우선 이제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이렇게 미국에 지금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 시총이 2천조 넘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그 구글 알파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시총이 3천조 넘어가는 애플도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이런 데다가 어떻게 AI 기술을 접목할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사실 이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반영되는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제가 어제 로봇 종목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단순 테마가 아니다. 시장이 이제 좀 변화하고 있는 정말 좀 핵심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마음 AI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주가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한번 좀 보면은요. 35,000원대 이제 단기 고점이 4월 말에 이제 한번 형성이 됐거든요. 다른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고 있을 때도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신고가를 좀 한번 쳤었던 이유가 원래 이제 다른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보다 상승폭이 조금 작았기도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의 좀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오히려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마음 AI가 이제 4월 말까지도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단기 조정을 좀 잘 받았거든요. 20일 추세 2평 아래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7,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음 오케스트라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찌 보면 AI의 플랫폼 이제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AI라는 기술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아예 원천적인 이제 기술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솔루션화 시키고 플랫폼화 시켜야 되는데 마음 오케스트라를 이제 활용을 하면 API만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범용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뭐 앞으로 이제 AI 콜봇이라든지 이미 많은 콜센터에서 AI 콜봇이 활용이 되고 있죠. 뭐 요즘에는 음식 배달하는 배달 앱에서도 이제 콜봇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콜봇이라든지 AI 튜터 이제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이제 저 같은 주식 전문가도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픈 AI, 얘기네요. 네, AI 튜터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나 회계사, 세무사 이제 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직종이 이런 AI 기술 개발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떨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기업이 바로 이제 마음 AI라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보잘것없지만 제가 어제도 로봇 종목 말씀드릴 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다 적자였다. 근데 지금 연간 뭐 수천억, 수조 원을 지금 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분야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대결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이제 27,000원 정도 근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3,000원, 전고점 조금 아래로 이제 설정을 좀 해드렸으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목표 수익을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24,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즘에 종목들이 이제 특히 개별 종목들이 주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우리 아침에 이제 뭐 부장님 항상 주식
일타 선생님이 손절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손절 라인을 너무 길게 잡고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 내외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트레이딩을 좀 하시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 구도에 오히려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것이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 AI가 오늘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벌써 주말을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 금요일 시장 전략이 다소 어려운데 어떤 개장 투자 전략 따로 있으면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일단 이번 주는 좀 제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글렀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워낙 좀 하방 압력이 이제 좀 심했어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또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쥐락펴락하는 시장일 때는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종목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로봇, 인공지능, 막 엔터 이런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되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수익을 내기가 좀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도 저는 이제 좀 비슷한 시장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수의 방향성에 얽매이지 마시고 개별 종목의 어떤 모멘텀과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성장 섹터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을 좀 잘 포착해내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 기회를 좀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은 주식을 사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네. 글렀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네. 오히려 저점 매수를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바로 오늘장 전략이었습니다. 개장 준비 함께 도와주신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